그러면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큐보드를 보겠습니다. 문의사항. 이걸 부트스트랩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알맹이만 가지고 해볼까요? 그거 해주세요. 이프라 포함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은 무슨 보드라고 할까요? 뭐 아무거나. 오거든. 오보드? 네. 네, 좋습니다. 자, board 점 asp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네. 그러면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 자, 여기서 일단은 HTML 입력 화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오보드의 역할은. 그래서 HTML 시작하고 슬래시 HTML 끄고 이게는 헤드가 있고 그리고 바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HTML은. 그래서 헤드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그 꾸며지는 거.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반복.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헤드 영역에는 꼭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거. 한글 깨지지 않게 하는 UTF-8이라는 인코딩 요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경무늬라는 타이틀 요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랑 요거 뭐 아이콘 다 넣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누가 썼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어떤 문서냐 라는 디스크립션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아이콘. 네, 아이콘이란다. 파비콘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부트스트랩을 연결한다는 CSS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왔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전 했던 거니까. 요게 이제 기본 헤드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제 이 헤드에 들어갈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내장 함수하고 외장 함수 이렇게 사용할 텐데, 내장 함수는 이미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함수들, 어떤 명령,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 거, 기능이 있는 거고, 여기엔 없어. 내가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걸 외장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질 외장 함수가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스크립트로 시작하고 스크립트로 끝나는 부분에 우리가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헤드 설정은 끝났고 바디 부분을 하게 될 텐데, 바디 부분은 실제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디에서 또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그 부트스트랩을 쓸 때는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할 부분을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넣어줘요. 얘는 반드시 슬래시 바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얘랑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 9번 라인에 있는 부트스트랩의 CSS를 제공해주는 부분, 부트스트랩에서 여기 뭐뭐.js로 끝났죠.
이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해주는 부분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 바디 영역을 내가 실컷 예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 주는 것 중에 이 바디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클래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질 라이트는 이제 배경을 흰색으로 해줘라 뭐 이런 건데 몇 번이죠? TKDR 00 004. 004 004에 오보드.asp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본 설정만 돼 있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바디에다가 요거 색깔을 조금 회색기가 나게 하는 요거 나오게 하는 거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고객문이 나왔고 조금 흰색이 아니라 좀 회색 톤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입력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HTML이라고 합니다. HTML과 그리고 이 안에 이제 CSS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갖다 쓸 거고 자바스크립트도 쓸 거고 뭐 이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칸을 만들 건데요. 이제 여기서 div를 이용해서 한 칸을 만들 거예요. 이건 이 div는 바디 바로 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디에 속해 있는 거니까 바디보다는 탭 하나를 넣어서 더 밑으로. 그리고 뭐 웬만한 몇 개 빼놓고는 항상 꺽쇠 열기 뭐뭐뭐 하고 이렇게 열리면 반드시 슬래시로 해가지고 닫혀야 돼요. 열고 닫 항상 주의하시게 열고 닫고가 항상 짝꿍이 맞아야 된다. H3라는 이 문의사항이라는 글자 크기를 제어해 주는 거잖아요. H3는 H1부터 6까지 있고 얘도 열렸고 슬래시 H3도 닫혔고 항상 이 여기에 태그가 들어간 다음에 이 뒷부분에 꺽쇠 닫기 전까지에 해당하는 옵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v 클래스 뭐 input 그룹 뭐 요거는 이 지금 div 슬래시 div 사이에 해줄 옵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input 그룹이라는 폼을 사용한 거고 뭐 mb-3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얼만큼 몇 픽셀 띄워라 뭐 이런 건데 이건 일일이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 부트스트랩 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셔서 갖다 쓰고 필요한 거 찾아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랑 내용이 입력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입력되는 부분이 쭉 이렇게 있는데 폼 위에 죄송합니다. 뭐 하나가 빠졌네요. 자, 입력 시작에 전에 얘가 먼저 하나 들어가고 들어갈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는 이 위에 들어가고 어떤 건 밑에 들어가고 저도 100%는 아니지만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py-5 컨테이너 텍스트 센터 요거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예, 같은 거는. 그래서 테스트 해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py-o 컨테이너 텍스트 센터라는 세 개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컨테이너는 뭐 화면 위치 뭐 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애를 이제 어디에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다 뭐 이건 얼마큼 어디를 띄울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부트스트랩에 보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거는 뭐 그때 패딩, 마진 이런 거 HTML에서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옵션들이에요. 패딩인데 뭐 위에서부터 띄우니 바닥에서 띄우니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 단위는 픽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문의사항이 있고 요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입력 받잖아요. 뭐 회사 이름,
뭐 담당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폼이 들어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폼. 헷갈리기도 하지만 폼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폼이 들어가고 폼 안에 제가 이제 입력할 것들을 만들 건데 폼은 세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폼에 첫 번째가 네임이 있죠. 이 폼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 하셨을 때는 FRM 메인이라고 폼의 이름을 썼잖아요. 이번에 좀 다르게 써볼게요. 오은숙 OES라는 그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액션은 이 폼 안에 있는 입력값들이 전달받을 곳, 목적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큐보드 db.asp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보드 db.asp라고 목적지 파일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거냐, 메서드. 그래서 요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제 뭔가를 입력을 받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해서 input 타입 뭐 텍스트 방식이고 뭐 입력받은 아이의 이름, 네임은 뭐고 밸류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프 네임으로 해서 회사명을 입력받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쓰면은 잠깐 새로 시작해보면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냥 하이 조그맣게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요 인풋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설명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한 줄을 만들어서 문의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라는 안내글 한 줄을 만들었고요. 이 다음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만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div 이 밑에 이제 세 번째 줄 div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명을 쓰겠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얘죠. 이 폼과 중요한 건 이 인풋이에요. 여기가 입력받는 거니까 가장 많이 입력받는 형태 중에 하나인 인풋. 이 인풋은 뭐 문자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뭐 숫자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날짜 형태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 뭐 시계를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PC상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모바일로 접근을 하면 이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판이 거기에 해당하는 자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문자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런 폼에서 그냥 이거 써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갖다 쓴 거고요. 중요한 건 네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 칸에다가 무엇인가의 값을 입력하면 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이 코프 네임이라는 변수에 담겨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이니까 이 밸류 값 여기에다가 입력 값은 없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든 거예요. 회사명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이쁜 모양이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게 회사명, 그 다음에 뭐였죠? 담당자. 담당자는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예, 내가 정하기 나름. 이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담당자. 그 다음에 연락처. 똑같이 복붙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다음에 이메일. 예.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다음에는 분야였나? 문의 유형. 예.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연락처, 담당자는 듀티네임, 연락처는 뭐였죠? 텔넘버? 폰넘버? 맞아요. 텔넘버. 연락처의 이름은 텔넘버. 그리고 이메일은 그냥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사실 근데 이 이메일 연락처는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름을 안 바꿨다. 회사명, 담당자,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건 뭐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얘도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는 전화번호인데 이게 문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정확하지 않은 번호가 입력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화번호를 좀 전화번호 형태에 알맞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를 찾은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찾은 게 요거 이제 여기 펑션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펑션은 이 함수라는 뜻이고요. 얘가 이 함수의 이름은 아이폰 넘버인 거예요. 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하기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얘를 실행하겠다. 어떨 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옵션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텔 넘버에 여기 뒤에다가 위치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띄어쓰기만 하시면 돼요. 순서. 온 키업, 키가 들어갔을 때 막 요 하나 클릭해서 뭔가 입력했을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가 이름이 지금 우리가 오픈 넘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걸 바꿔야 되겠죠. 얘를 불러야 되니까. 철수야 불러야 철수가 대답할 거잖아요. 길동아 불러야 길동이가 대답할 거고. 그런 것처럼 얘를 불러야 대답을 할 거고, 요 가로 안에 있는 this는 내가 뭔가를 막 입력할 거잖아요. 숫자든 문자든. 그 입력된 값이 여기 이 obj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각각의 변수로서 역할을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이론적이니까 지금 막 이걸 막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있는 걸 갖다 쓰기만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공부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되는 이 사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이렇게 막 숫자를 입력하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단위로 대시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끝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총 13자리밖에 없는데 너무 끝까지 나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에 옵션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맥스 랭스라는 걸 줘요. 맥스 랭스라는 옵션은 끝에다 붙일게요. 최대값.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옵션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없나? 나 여기다 이 인풋 안에다가 색깔을 좀 집어넣고 싶은데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전화번호는 이렇게 형태로 되고 숫자가 끝나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오폰 넘버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연락처가 전화번호 형태로 나오게끔 해놨고, 이렇게 인풋이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받지만 또 하나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처럼 문의의 유형을 딱 세 가지만 정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select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elect는
기본이 셀렉트로 시작해서 슬래시 셀렉트로 끝나고 그 셀렉트 안에 옵션이라는 태그를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인풋 말고 셀렉트로 뭔가를 입력받을 때는 선택해서 박는 거잖아요. 콤보 박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얘는 꺽쇠 열기 셀렉트 하고 뭐 얘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거 부트스트랩이니까. 얘는 뭐 갖다 쓴 거고 모양 때문에. 이 셀렉트에서 중요한 옵션은 이름. 예, 여기에도 각각 인풋에도 이름이 있듯이 셀렉트에도 네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는 Q타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때 이제 옵션하고 밸류해서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풋의 형태가 아닌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형태로 나오는 거죠. 내가 근데 여기 세 가지가 있지만 기타 문의를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이 기타 문의가 제일 많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타 문의가 제일 많은데 견적 문의 나오면 한 번 더 클릭해서 가야 되잖아요.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옵션 밑에다가 selected라는 태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열릴 때 기본으로 가장 먼저 얘부터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상품 문의가 제일 많아. 그러면 상품 문의에 select를 놓고 근데 여기 붙여져 있잖아요. 한 칸 뒤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우시고 그냥 상품 문의가 기본으로 나오고 이 중에서 다른 걸 누르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또 하나의 입력 방법이 있냐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세 번째 입력 방법 사실 이 입력 방법은 더 많아요. 뭐 체크박스도 있고 라디오 버튼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세 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아주 긴 글, 엄청난 대량의 글을 쓸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쓰고 이거는 줄바꿈이 가능하죠. 여러 줄에 걸쳐서 대량의 글자를 입력할 때 쓰는 거고 텍스트 에어리어 역시 얘는 이제 뭐 부트스트랩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옵션이 크게 필요한 애가 두 개가 있어요. 이름은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 입력받는 이름은 Q 콘텐츠였고 얘는 이제 로스는 이제 몇 줄만큼 크게 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칸을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돼요.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 한 칸을 띄워버리면 여기도 뭔가 입력됐다고 인식을 해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거 입력값 체크할 때 이 칸에 입력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한 칸을 띄워버리면 무언가가 입력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 놓으시고 새로 좀 잠깐 해보시면 자, 이렇게 문의사항 나오고 이렇게 5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5줄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10줄이라고 돼 있네요. 내가 좀 너무 긴 것 같아 5칸은 그럼 5로 바꿔 그리면 이렇게 좀 줄어들죠. 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명부터 이메일까지는 인풋이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 문의 유형은 셀렉트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하는 걸 입력받을 거고 문의사항은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걸 가지고서 대량의 입력받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력받은 것들을 뭐 동작해야 될 어떤 버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줄 양식을 가지고 반드시 슬래시 폼 위에다 쓰셔야 됩니다. 슬래시 폼 밖에 있는 애는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문의사항을 실수로 뭔가 이 밖에다가 놨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전송 버튼 눌러도 이 문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 콘텐츠 값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폼으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폼 끝나는 부분 지정하는 데에 있는 안에다 모든 걸 넣어줘야 됩니다. 폼 안에 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전에 게 복사가 됐네요. 버튼이 있는 거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 div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줄이고 있는 부분은 한 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버튼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실제 이것이 입력된 값들이 전송되게 할 수 있는
버튼과 두 번째는 취소 버튼이 있어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걸 이제 싹 지우고 리셋 시키려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라는 옵션은 타입은 그냥 버튼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이제 버튼이란 뜻이고, 얘가 이제 보여지는 형태예요, 이거는. 요것도 부트스트랩에 가면 다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중요한 건 얘, 온클릭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온클릭은,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온클릭, 딱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validate 폼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입력받는 값들이 굳이 이제 뭐 빈 값이어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면은 이 등록이라는 버튼에 원래 써야 되는 애는 뭐였냐면 서브밋이라는 애였어요. 서브밋이라는 내장 함수예요. 함수라는 거를 부를 때는 그리고 짝꿍이 있어. 부르는 게 있고 원래 그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함수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함수를 이런 형식으로 부르죠.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라는 걸로 불러요. 이게 두 개는 항상 짝꿍이에요. 원래 함수가 있고 함수가 부르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장 함수죠. 오폰 넘버라는 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부러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서브밋이라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건 내장 함수라고 그래서 미리 여기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이고 이 서브밋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거를 누르면 바로 누르는 순간 여기 있는 액션으로 이 모든 값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넘어가면은 그런 파일 없어라고 나오겠죠. 우리는 아직 그 오버드 DB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오버드 DB라고 이렇게 써 있죠. 보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안 만들었으니까 이게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의사항을 입력받은 건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은 쓰레기 데이터만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이 서브밋을 하기 전에 validate 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 거죠. 이건 오체크라고 이름을 만들게요. 제가 그냥 이름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뭐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체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되는 함수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펑션이라는 걸 쓰고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오체크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부르면 이 중괄호 있잖아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의 것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펑션을 쓰고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중괄호를 쓰는 거예요. 그 중괄호 사이에 실행할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쓰시는 거예요. 모든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는. 얘도 펑션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이렇게 돼 있죠. 이름 모두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이 HTML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오체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한 알럿이라는 또 함수를 함수에서 함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오체크라는 함수 안에 알럿이라는 함수를 부를 수 있어요. 알럿은 경고창을 띄우는 거거든요. 제가 안녕이라고 써볼게요. 이러면 지금 등록을 누르면 오체크를 실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등록 누르면 이렇게 안녕이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오체크를 C를 대문자 C를 했어요. 이러면 답정너긴 하지만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대문자 C와 소문자 C는 얘는 아예 다른 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쓰고 따라서 쓰잖아요.
습관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영어 뜻으로 스펠링이 정확하게 맞을 필요 없어요. 그냥 쓰는 대로 하는 건데 여기가 틀리면 여기도 틀려도 돼요. 다만 똑같아야 되죠. 저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야지 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붙해서 하는 걸 좀 습관 들이는 게 훨씬 더 에러 고치는 거를 좀 덜 하실 수 있고, 이제 알럿은 됐으니까, 이 오체크를 불렀을 때 어떤 걸 실행하려냐면, 하나하나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코딩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가 조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문은 뭘까요? 그냥 느낌상으로 생각 들리는 게 있으신가요? 조건문. 무엇이라면 맞습니다. 예, 조건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조건문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if 쓰고, 가로 열고, 조건을 써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를 써서 실행 명령어를 이렇게 쓰는 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조건이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도 만약에 여기는 조금 길긴 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같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좀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도큐멘트, 문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실제 영어 뜻으로 이 전체 ASP 문장 1번 라인부터 맨 끝 라인 문장까지 이 문서 중에 이제 FRM 메인이 아니죠. 우리가 폼 이름을 OES로 했잖아요. OES라는 폼 이름을 가진 것 중에서 코프네임이라는 입력값, 첫 번째 게 회사명이 코프네임이었잖아요. 코프네임이라는 이름의 밸류, 값이 지금 큰 따옴표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죠. 뭐가 들어가 있지 않죠.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면, 즉 이 코프네임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중괄호 안을 실행해 주세요. 여기가 열리고 이 부분을 실행해 주세요. 뭘 실행해 주냐? 알럿 경고창을 띄우는 함수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회사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났어요. 리턴은 다시 돌아가라. 회사명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창을 띄워서 회사명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뒤로 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41번에 있는 중괄호 닫기는 이 함수의 중괄호 짝꿍이잖아요. 얘의 짝꿍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몇 개를 더 넣을 겁니다. 자, 코프네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듀티네임 있었죠? 이렇게 내가 쓰면 빠를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복붙합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담당자를 입력해 주세요. 몇 개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담당자, 그 다음이 전화번호,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셀넘버, 이메일. 여기도 이메일로 바꾸고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다음에 문의 유형이죠. 문의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이래야 되겠네요. 선택해. 중간에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끊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맨 마지막 이제 내용, 문의사항. 큐 컨텐츠네요. 그죠? 대부분 문법적인 걸 이해 못해서 오류가 나서 해결 못하시기보다는 오타가 90%예요. 예. 그래서 오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요렇게 이제 문의 유형, 문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막 하긴 했지만
안 써도 되는 애가 있어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문의 유형 문의 내용. 예. 안 해도 되는 애가 있어.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고객이 그냥 입력하지 않을까 봐서 입력해라고 알려주고 그 입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있어요. 음, 정확합니다. 왜죠? 문의 내용. 얘는 이미 뭐 안 입력할 수가 없어. 디폴트로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빼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그러면 탁탁탁탁 체크를 하겠죠.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누르면 회사명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회사명 입력했어요. 그러면 담당자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회사명은 입력됐으니까 그냥 통과해 버리겠죠.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연락처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자, 이메일도 입력하라고 나오고 일단 넣겠습니다. 상품 문의 넣고 문의사항을 안 하면 문의사항도 넣으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등록 누르면 여기서 멈추겠죠. 왜? 얘는 지금 요거 체크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다 해당이 안 된다면 else라는 명령, if에는 else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그러면 다 해당이 안 되면 그때 이걸 쓰라는 거예요. 와, 얘는 뭐냐? 도큐멘트, 이 문서에, 그죠? 이 1번부터 지금 한 뭐 몇 번이냐? 한 114번까지 있는 이 전체 문서 중에 이것도 뭐라고 바꿔야 되겠죠? 폼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폼 이름. OES라는 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서브밋 해줘. 전송해줘. 어디로 전송해줘? 액션으로 전송해줘. 자, 그러면 얘가 새로 고침하고 헤드인센 코딩 전문 학원에서 문의를 주고 여기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 저는요 제 전화번호는 010 이거에 이겁니다. 이메일은 요거고 상품에 대해서 나는 견적에 대해서 문의를 할 거고 자동 도어를 설치하고 싶어요. 엔터서 가격대와 견적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실수로 작은 따옴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등록 누르면 넘어는 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근데 제가 뭐 하나 잘못 썼네요.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 포스트 방식은 뒤에 꼬리 붙여서 가지 않거든요. 이게 뒤로 꼬리 붙여서 가는 거를 갭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건데 나는 계속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에 이게 꼬리 붙여서 나오지? 이상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오타였어요. 여기가 METHOT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예요. 객방식하고 포스방식하고 차이가. 차이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건 포스트 get은 넘어가야 될 그 파일 뒤에 물음표를 쓰고 뒤에 꼬리 붙여서 가요. 코프네임은 뭐 듀티 n% 듀티네임은 뭐 이렇게 꼬리 붙여서 가요. 그런데 다시 써야 되겠네. 포스트 방식은 제대로 된 포스트 방식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눌러볼게요. 포스트 방식은 뒤에 꼬리를 붙여가지 않아요. 숨겨서 가요. 큰 차이는 뭐냐면 게스트는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256바이트인가 밖에 안 돼요. 한정돼 있고 포스트 방식은 무한정으로 값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get으로 보내겠지만은 좀 내용이 많은 것들은 포스트로 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get 방식은
보안에 아주 취약하죠. 왜냐면 눈에 이미 다 보이잖아요. 물음표 해가지고 넘길 값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셨겠지만 이제 아마 어떤 홈페이지 웹사이트 보시면은 뒤에 쫙 붙여서 갈 거예요. 그럼 아 얘가 갯방식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럼 뒤에 있는 거 뭔가 바꿔가지고 엉뚱한 값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에 아주 취약하죠. 뭐 이건 보안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하지만 포스트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데이터도 많은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지만 보안에 그래도 이 갭보단 낫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N보드 아니 O보드 뭔가 문의 사항을 입력하는 건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끝.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었어요? 아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이거 취소. 취소는 취소해서 쓰는 함수는 지금 location.replace라는 함수를 썼어요. 얘도 함수 부르는 거 맞죠? 여기서 잠깐 써보면 location 얘는 좀 특이해. replace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런 형태로 썼어요. 맞죠?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 뭔가 전송받을 이 함수를 부를 때 함수가 받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이 함수는 어떤 값들을 입력해줘야 처리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어떤 애는 그냥 굳이 입력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애가 있고 뭘 받아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는 화면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른 파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는 이동할 파일의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원래 있었던 오보드.asp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은 요게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력했던 값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나 이거 다시 쓰고 싶은데 그럼 일일이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취소를 누르면 이 오보드.asp를 다시 가져오니까 없어지죠. 큐보드가 나와버렸네. 00 몇 번이셨죠? 4? 오보드.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너 잘못 썼네. 취소. 예. 를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호출함으로 인해서 새로 리셋하는 효과를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누르면 오보드 DB까지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끝.